사드 배치 결사반대!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사드 문제는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풍 정책과 외교 문행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니 세상에 그게 전자파라는 게 뭐 그냥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레인지 수준도 아니고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 건데 네? 그게 안전하겠습니까? 이 사드 전자파를 맞으면 참외가 썩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까지 해서 여야의 공방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 내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정 의원. 네. 6년 전에 뭐 별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뭐 인체에 그렇죠. 뭐 건강에도 안 좋다, 암에 걸린다, 앞서 얘기했듯이 뭐 성주에 참외가 썩는다 등등 해서 지역 주민들, 농민들 피해가 또 엄청 났었어요. 그때. 참 우리나라 정치는 이 괴담에 굉장히 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근래만 하더라도 광우병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 바로 이 사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는 북한이 미사일이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고고도 미사일을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렇죠. 2016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구체적인 배치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드가 레이더가 중국을 전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고 맞아요. 당시에 민주당이 또 이걸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북한이 반대를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뭐 백혈병을 걸리게 한다, 기형아를 낳게 한다, 또 참외에다가 쏘면 참외가 이게 뭐 전자파에 맞아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맞아요. 등등 이런 괴담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괴담들을 당대표 뭐 성남시장, 뭐 당의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전혀 과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성주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발해서 뭐 대규모 집회도 열고 굉장히 대단했죠. 지난 6년 동안. 그래서 당시에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근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자, 그러다가 이 사드가 임시로 배치된 게 지금 6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환경부가 정식 조사를 해보니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라도 530분의 1이다. 안전 기준에. 네. 그리고 우리 그 일반적인 기지국이라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예. 거기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면 미국이 이걸 개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적인 어떤 자신들의 뇌피셜로 접근을 해서 그걸 또 국민들에게 있는 사실처럼 선동을 하고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6년 동안 엄청난 정치적인 논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드러났으면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당시에 주장했던 분들이 뭔가 사과를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있었을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인지 저는 이런 6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란이 일으킨 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인체 보호 기준치의 0.189%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현종 의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이 수치는 우리 휴대전화 기지국,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보다도 더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이번 결과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사드가 도입되기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뭐 반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환경에 대해서도 인체에 있어서도 유해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미군의 이 사드 교범에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100m 사드에 이제 레이더를 주사를 하잖아요. 네. 이 65도 각도로 이 주사되는 요 각도 내에 100m는 출입 제한 구역이에요.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100m부터 3.6km 같은 경우에는
비통제 인원 출입 제한 구역.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 없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다. 예, 관계자만 들어오는 거. 이거 왜 그러느냐? 여기서 쏘는 전자파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군 교범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참외가 썩는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뭐 이를테면 뭐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과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냐. 환경 영향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배치되는 과정을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없이 일단 배치를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왜냐면 그때 인가가 1.5km 안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뒤늦게 하고 그리고 2017년에 작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환경 영향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냐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부에 이제 뭐 좀 무리한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면 국민들이 못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소송리 주민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 교범에 위험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득 과정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충무로에 근처에 사드기지 있으면은 안심하고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일은 책임감 있게 설명을 하는 일이지. 네. 이게 이제 뭐 괴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당시에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드 반대 집회에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게 지금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등과 같은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출세를 거듭해서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진 의원, 당시에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가발도 쓰고 앞에 뭐 이렇게 춤도 추고 우리 아까 영상 봤는데 기억나시죠? 예. 사실 뭐 안에 있는 내용보다 저게 워낙 유명한 노래들이고 저도 뭐 운동을 했던 시대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사실 저렇게 개작을 해서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갈 때 저런 노래를 많이 불렀기 그렇죠, 때문에 그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고민했던 게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앵커하고 어떤 뭐 논쟁을 한다면 앵커가 하는 이야기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설득력 있게 뭔가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제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한쪽 반대편은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이런 노래를 해버리면 제 말이 공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정말 이게 사드가 위험하다. 너희 교범이 나왔는데 제대로 좀 설명을 하라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성수 주민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지 그 성주 주민들 아시죠? 딱 반으로 갈라졌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정치권이 조금 진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제발 그 정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공공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나오는 그 정치를 함께 같이 하시고 이야기할 때는 진지하게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거 보면 이제 당시에 이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 이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우상호 의원은 몇백 킬로 쏘는 레이더 이거 안전하겠냐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얘기 들었지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괴담을 부추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럼 사드에 그 근무하는 군인들은 전부 다 저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하.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다 이게 전자파가 영향을 받아서 그럼 뭐 백혈병 걸리고 다 합니까? 그걸 미군들이 그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증을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자기의 어떤 추측을 가지고 그거를 뭔가 확신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국민들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렇게 집회를 하면서 저런 식의 또 선동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성주 시민들 같은 경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 그냥 자신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다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해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고 있잖아요. 광우병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천성산 관련해서 도롱뇽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도롱뇽 살아 있습니다. 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것이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그냥 믿음,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 그걸만 가지고서 이걸 뭔가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선전을 해왔고, 그게 많은 국민들은 선동을 당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직까지도 못 믿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정부의 조사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도 누구도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또 후쿠시마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하는 게 정말 정치인들이 전문가의 이야기, 과학적인 데이터, 이거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자기 속에 버리고 싶은, 우상호 의원이 무슨 전자파 전문가입니까? 그냥 막연히 전자레인지 하니까 피해주지 않느냐,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김준일 리터, 그래서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석고대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자 그럼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하나요? 그러면? 글쎄 뭐 일부 좀 이제 과장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전자파가 위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모든 물질은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정도로 노출되느냐 이런 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방사선 물질이 어느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느냐 요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미군 교범에 3.6km 안에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된다고 돼 있는 거는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최대한 뭐 들어가면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민주당이 유감 표명을 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를테면은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자극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좀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는 과거, 이제 현재는 과거의 사례를 좀 반추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당시에요 이 현장에 2명의 정치인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2명 다 계란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누군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임재 변호사, 여기 당시 이제 2명 봤는데 황교안 당시 총리 뭐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는 가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계란을 왜 맞은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승재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절차가 없이 정말 당에 따라서 막연히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상주 주민들만 피해를 본 상황이었죠. 그리고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사드 배치를 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날계란과 생수통을 맞았었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2021년도 당시 화면인데요. 상주를 방문했는데 날계란을 직접 맞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그 문에 맞는 걸 이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후에 이 활동가라고 밝힌 남성에게 왜 날계란 투척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민주당 정권이 사드를 빼주겠다고 하지 않았었냐. 근데 결국 빼주지 않지 않았냐. 빼달라.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면서 날계란을 투척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가희 지역. 뭐 어쨌든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성주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무척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데요. 부정적이에요. 네, 정부 조사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레이더 장비의 정확한 출력값이 공개가 되지 않고 측정값만 담긴 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 환자가 12명이 발생을 했고 또 7명이 사망했다면서 불과 10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측정 결과 누가 믿겠느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또 주민들도 알 수 없는 주민 대표가 비공개로 선정이 돼서 이 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등 이 환경 영향 평가 전반에 걸쳐서 이 요식 또 기만적인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사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참고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사 이익을 위해 나라 전체를 괴담 피해자로 만드는 민주당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입니다.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사드 괴담에 이어서 오염수 괴담으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무조건 덮으려 한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강릉 가거든요. 저번에 이제 부산 갔다가 인천 갔다가 이제 강릉 방문하는데, 글쎄요, 그때 이제 사드 때 이런 여야 공방,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공방 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처음에 이미 규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사드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자파에 문제가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과학적 데이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믿는 거죠. 자, 후쿠시마 지금 오염 처리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면은 큰일 난다. 우리 저 다 받는다. 그리고 지금 뭐 장애 집회, 그다음에 뭐 소금도 지금 못 먹는다. 프랭카드 지금 민주당 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는 게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신경을 한다면 당내 전문가들 가지고 토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토론을 한다든지 뭔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전문가가 아닌 이재명 대표는 이걸 핵폐수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핵폐수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가서 주민들한테 이걸 뭐 대응하겠다 그래봤자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미 회를 먹지 않고 어민들은 지금 장사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연구한 핵과학자의 이야기를 자체를 그냥 돌팔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게 선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개변의 패턴 형태,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도 똑같은 저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각 이 핵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에 초청을 해서 청문회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행동하면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전문가들도 심각하다 그러면 그는 저 국회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반대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토론이 필요하고 무슨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정책 목적으로 해서 이미 규정하고 난 다음에 이 어떤 버리는 게 이미 예전에 버렸던 것 똑같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청문회 하자고 국민의힘하고 얘기했는데 청문회 안 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꾸 괴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 우려하는 거 아니냐. 지금 수산시장 지금 당장 타격받고 있고 국민들 피해가 있다. 왜 이걸 자꾸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거 널리 알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이제 목소리를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때하고도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일단 비슷한 점은 그때도 충분히 이런 뭐 과학적으로
이를테면은 미국 교범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우려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러면은 설득 과정, 설명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이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고 하지만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50년, 30년,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오염수를 이거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인류가. 그럴 때는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근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사드는 어쨌든 우리의 안보상의 이유로 뭐가 됐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결정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대사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왜 훈계 듣고 있냐. 그러니까 왜 싫은 소리 못 하느냐, 바른 소리 못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본한테 그러면 이거 싫은 소리 못 해? 우리 반대해. 그래서 일본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한국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제가 지지난주에 홍성욱 박사 교수의 그 칼럼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원하는 건데 제대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뭐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건 오바라고 봅니다. 소금은 왜냐하면은 극소량이 아까 얘기했듯이 독성 물질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량을 섭취하는데 이게 중요한데 소금 가지고는 좀 오바인데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국민들은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이거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많이 남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